네,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지금 막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속보치를 발표하고 있는 건데요. 4분기 성장률이 0.4%,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2% 성장한 것으로 속보치가 들어옵니다. 2% 간신히 맞췄네요. 3년 내 최저 수준입니다. 지난 리먼 사태 이후에 2009년이 0.3%였고요. 3년 내 최저치로 2% 성장 달성했습니다. 잠시 후에 취재 기자 연결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먼저 장영혁의 색다른 전략 시장 전망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장영혁 팀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장이 올라가지 못하고요. 계속 주춤주춤합니다. 어제도 좀 상승 기대했는데 밀렸습니다. 속도 조절 얘기하고 계시죠? 어느 정도나 더 시간을 잡아야 될까요? 우선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속도 조절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얼마나 더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키를 잡고 있는 부분이 선물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자세한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 한번 해봤는데요. 연초에 재정절벽 우려 해소 이런 슈팅 과정만 없었어도, 그러니까 우리 1월 첫 거래일, 둘째 거래일 이 정도의 슈팅만 없었어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좀 덜 꼬이지 않았을까. 만기를 앞두고 선물 주문 오류가 있었는데 요것만 없었어도 조금 낫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들이 많이 남습니다. 꼬여있는 느낌을 많이 받죠. 장 보시면은 하루에 답답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말들이 많은 상황인데 뱅가드 매도 때문에 빠지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뱅가드 매도물 때문에 빠지는 시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죠. 외국인 일별 수급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해가 바뀌고 나서 색깔이 좀 많이 달라졌죠. 그 이전 12월까지만 해도 연일 비차익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두껍게 사던 시장이었습니다. 연초에 며칠까지는 그런 모습이 이어졌네요. 근데 그 다음 모습을 한번 보시죠. 그 다음 모습을 보면은 이제까지 상승에서 가장 큰 원동력이었던 외국인 매수 퍼레이드가 끊겼습니다. 매도가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외국인의 매수, 큰 원동력이 바뀌었는데 시장은 여전히 강할 것이다. 이런 얘기만 하는 거는 다소 좀 논리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 보인다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선물 시장은 조금 더 심각합니다. 선물 시장은 현물 시장에 선행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1월 3일 거래에서부터 중간에 꼬여있는 이틀 거래일을 빼고 나머지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은 매도 연속성이 나왔죠. 계약수 자체도 작지 않았습니다. 그제와 어제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일단 연속성을 보였기 때문에 어제 시장에 기대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외국인이 보란듯이 5천 계약을 때려냈죠. 지금 지수 방향성 보시게 되면은 우상향이 아니고 약간 하향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쪽에서 외국인 어제 선물 얼마 팔았나요? 26억 매도했어요. 선물은 26억 매도하면서 현물은 26억 매도하면서 선물 시장에서 5천 계약 넘게 때려냈다. 이거는 변동성 부분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방향이 우상향일 때 변동성이 확대되면 위로 올라붙을 가능성이 높아지겠지만 우하향일 때는 아래로 한번 찔릴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변동성 자체가 상당 부분 예정되어 있다. 답답하죠. 이런 모습들이 바로 돌리기 무겁다라는 겁니다. 수급표 자체가 이렇게 무겁죠. 뱅가드 때문에 빠지는 거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장에서 뱅가드 매도물이 출현될 수 있는 매도 형태는 비차익 매도 또는 개별 주식 매도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1월 10일서부터 뱅가드 매도가 나가기 시작을 했죠. 1주차 16일까지 한번 보게 되면은요, 그때 뱅가드 매도 추정액이 4,800억입니다. 외국인 총 매도, 이때까지 판 금액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4,800억이 채 되지 않아요. 요때서부터 여기까지 합치는 거죠. 4,800억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비차익 거래를 통해서 개별 주식 매도를 통해서 나갈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히려 비차익 쪽은 플러스가 들어왔습니다. 다음 주 어제까지가 2주차였는데요. 2주차도 보게 되면은 한 4,600억 정도 외국인이 총 매도가 찍혀 있는데 비차익 부분은 소폭 매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서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거냐? 차익거래 쪽에서 많이 나가고 있죠. 차익거래 쪽에서 보시게 되면은 1주차 때 나간 금액,
2주차 때 나간 금액 한번 합쳐보시죠. 상당한 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차익거래를 통해서 나가고 있다. 베이시스 전일 종가가 0.7 콘덴고입니다. 생각해보시면은 과거에 베이시스 2P 이상 하이 콘덴고에서 1조 원 이상 들어가는 것들 기억나실 텐데요. 그런 부분들 어쩔 수 없이 출회될 수 없는 분위기, 출회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 전일 괴리도가 마이너스로 돌았죠. 최근 보시게 되면 베이시스가 나쁘지 않고 괴리도가 나쁘지 않은데 프로그램 차익 매도가 많이 나가는 날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죠. 외국인, 뭐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의 외국인은 매도를 상당히 압박받고 있다. 여기서 $1까지 움직이면 매도 압력이 조금 더 가중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표현을 지난주도 쓴 기억이 좀 있는데요. 예. 달러 얘기 한번 보죠. $1 환율입니다. 빠지다 말았죠.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환차익이 계속 늘어나다가 주는 구조입니다. 계속적으로 뭐 슈팅이 나올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만 일단 외국인들이 이제까지 견조하게 시장을 쏠 수 있었던 거는 $1가 기조적으로 빠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부분들에서 브레이크가 걸린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면 외국인 쪽에서 일부는 매도해야 되겠다. 내 환차익이 줄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쪽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키를 잡고 있는 건 N달러입니다. N달러 보시게 되면은, 슈팅 자체는 멈추지 않았느냐, 긍정적이지 않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엔화는 다이렉트 슈팅, 그러니까 약세 쪽에서 슈팅을 쏘는 거를 포기했지만 점진적인 약세를 유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시간적으로 봤을 때 엔화가 95엔, 뭐 달러당 95엔, 100엔 이렇게 갈 확률이 여전히 높게 남아 있다라는 거죠. 이런 그림들 본다라고 하면은 $1 부분도 크게 안심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1가 단기적으로는 뭐 하락 각도가 크게 무뎌지면서 단발적인 바운딩 구간에 들어갔다라는 걸 아실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그림입니다. 몇 번 보셨던 그림일 겁니다. 뭐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데 결국은 연초에 프로그램 매도가 나올 것이다라고 봤었던 부분이 현실화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조 원 이상 쌓였던 순차익 거래 잔고가 5조 원 살짝 못되게 빠졌습니다. 근데 5조 원이 작지 않다라는 게 문제죠. 자료 한번 보시면은요. 외국인들이 결국은 쌓아 올린 거고 프로그램 쪽으로 과도하게 들어와 있던 상태에서 최근에 무뎌지고 있는 그림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죠.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소개했던 그림인데 1월달, 2월달 통상적으로 2조 원, 4조 원 쏟아지더라는 겁니다. LTR로 풀렸을 때 작년을 제외하고 나서 보면 대부분 다 1, 2월 달에는 풀리더라. 지금도 마찬가지로 과도하게 쌓여있던 프로그램 잔고물이 풀리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 말에 이제 올 장세를 예측하면서 전약 후강을 보신 분들이 많고요. 일부에서는 전강 후약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일단 1분기가 1월이 좀 약한 분위기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1월 효과하면 1월이 상대적으로 좀 강한 거였는데 요즘은 파생 시장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1월이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좀 약한 특성이 오히려 1월 효과가 돼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이제 기업들 실적이 속속 발표가 될 텐데요. 미국처럼 실적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기대를 좀 해도 됩니까? 네, 실적 얘기 전에 이제 전략 부분이니까 지지난 주서부터 말씀드렸네요. 키 차트로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 미국 10년물부터 한번 보시죠. 시장이 잘 가려면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1.92% 가까이 갈 것 같다. 그런 분위기가 나와야 우리도 2050 뚫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못 뚫죠. 어제 미국 그 하원에서 채무 한도를 3개월 연장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어떻게 됐어야 될까요? 국채 수익률이 올랐어야죠. 그런데 그런 모습이 안 나왔습니다.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50포인트 뚫고 넘어가면은 시장 좋게 보이는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번서부터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단 밴드 개인적으로는 1925에서 1950 정도 보고 있는데 여기 지지 확인하면 일단 안도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깨지는 분위기가 나오면 시장이 놀랄 수 있죠. 적절한 투자 전략은 지금 당장 과도한 포지션을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일단 한번
추가적으로 보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실적 얘기하셨는데요. 오늘 현대차, LG 디스플레이 뭐 실적 나옵니다. 앞으로 쭉쭉 나올 텐데 문제는 4분기 가이던스 자체가 최근에 계속 급락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적 기대치가 시장의 눈높이를 못 채워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봤을 때 무거운 수급표하고 플러스해서 실적 부분도 시장에서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 자체가 다소 좀 열릴 가능성이 있다. 좋아지는 시간까지 시간을 좀 할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장 전망과 전략, 장용혁의 색다른 전략이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장용혁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